어? 7번. 7번 풀이했는데? 7번 특수한 해.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랬잖아. X가 존재하지 않을 때면 무조건 이 X가 사라져야 된다라는 말이야. X가 존재하지 않을 때라고 써있지 않고 모든 실수라고 돼 있으면 반대말이지. X가 없다의 반대말. X는 모든 실수라고 써있어도 X는 사라져야 돼. X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모든 실수건 서로 반대말. X가 사라져야 된다. 근데 X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X는 없앨 수가 없고 X를 없애기 위해서 그 앞에 곱해진 개수가 0이어야 된다. 따라서 A 플러스 B는 0이어야 돼. A 플러스 B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거 통째로 이렇게 없어지고 뭐가 남아? 마이너스 A 플러스 2B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남아. 됐니? 그래서 A는 2B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리고 A 플러스 B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A까지 이렇게 구해놓는 거야. 너를 구해놓고 그리고 문제 풀면 되지. 문제를 풀면 이걸 풀으래. 이거의 해를 구하래. 그러니까 이거 그냥 여기다 그냥 대입하는 거야. 그럼 뭐가 돼? 이거 누가 질문했니? 그럼 뭐가 돼? 뭐 되냐고. 2A X 플러스 여기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2A. 오케이? 크다 0보다 넘어가면 X는 몇보다? 1보다. 근데 뭘로 나눠주는 거야? 얘 넘어가고 마이너스 2로 나눠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2로 나눠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러지 말고 이걸 여기다가 이걸 이걸 보지 말고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자. 오케이? 여기다 대입하면 B 대신에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A는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는 부등호가 바뀌고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A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2A로 나눠줬을 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답이 되겠지. 오케이? 대답을 하네. 다음 23번. 자, 이거의 해가 이거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라. 자, 22번 잠깐 볼게. 22번 보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 이거 두 개의 해가 마이너스 3일 때 이것도 아니네. 21번 을 보면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대표적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등호가 있잖아. 이렇게 여긴 등호가 있고 여긴 등호가 없어. 그런데 답에는 등호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은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는 어디서 나온 거야? 당연히 여기서 나온 거겠지. 그럼 이걸 여기다가 대입해서 a 찾으면 되지. 부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처럼 생각해주고 그냥 대입해서 a 찾으면 돼. 알겠나?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뭐 그게 정식적인 풀이법은 아니잖아.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답은 나오지.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들은 딱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등호가 없어. 근데 여기 등호가 없어. 그럼 마이너스 1은 요 식에다가 집어넣고 4는 요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A와 B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냥 혹시 그렇게 나온다면 그냥 그렇게 때려놓고
조금이라도 시간 단축시키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A가 나왔어. 그리고 여기에는 뭐 3이라고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 A는 누구의 근이겠어? 당연히 요거의 근이겠지. 왜냐면 A가 얘의 근이라면 A도 있고 B도 있으면 아무것도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A는 요거를 연립했을 때 나온 값일 거고 4는 요거에서 나온 값일 테니까 그냥 여기다가 4 집어넣어서 B 찾고 여기다가 A 집어넣어갖고 A 찾으면 되는 거야. 이거는 꼼수고 정석적인 풀이법으로 풀 줄 알아야 되니까 요거 풀어. 요거 풀면 X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고 3분의 3X였으니까 3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 그 다음 너는 풀어. 너는 아우 씨. X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는 모르겠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분의 2B 마이너스 2. 야 집중해. 2B 이고 얘가 넘어간 거고. 오케이?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분의 2B 마이너스 2. 됐어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로 나눠주는 순간 이거 봐봐. 이 부등호를 보면 이게 X가 작거나 같다야. X가 작거나 같다. 그럼 너는 답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몇이 돼야 되는 거야? 작거나 같다니까 4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너는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지. 예측할 수 있겠지. 그럼 부등호는 어떻게 돼야 돼? X쪽으로 크다가 벌어져야 돼. 마이너스 1보다. 그러면 X쪽으로 크다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렇다면 부등호 방향이 지금 결론적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이야. 그 말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음수다라는 거지. 됐니? 이게 이 문제에서는 핵심이야. 이것 때문에 상인 거지. B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요거 대입해서 A 찾으면 되지. A는 얼마야? 12, 4, 3, 1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이거는 2B 마이너스 2는 B 플러스 1이니까 B는 3. 근데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정답. 이거 써먹지를 않았네. 그치?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했는데 써먹지를 않았어. 그럼 써먹는 문제는 어떨 때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B제곱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마이너스 B 이렇게 들어있으면 이 식이 2차식이래. 오케이? 얘가 2차식이 되면 B가 2개가 나올 거야. B가 2개가 나오게 돼.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답이야. 그때 사용을 할 거야. 알겠지? 얼마든지 이거 2차식으로 만드는 건 문자 하나만 딱 바꾸면 2차식이 바뀌니까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그때 사용할 거야. 다음 23번 31번 이거 유형이 뭐야? 이 유형이 제일 어렵다. 이 유형이 요 유형이 몇 개? 유형이 제일 어렵고 제일 하기가 힘드니까 요런 유형들 잘 연습해 둘 수 있도록. 어찌됐건 우리는 부등식이니까 그냥 따로따로 풀면 돼. 그냥 위에 거 풀고 밑에 거 풀고 풀면 돼. 위에 몇을 곱해줘? 12 곱해주면 4x 플러스 2a. 그거 나왔다. 12 곱해줬으니까 2x 마이너스 5. 그래서 x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 나누기 2가 되겠네. 야, 맞는지 확인해. 밑에 거는 밑에 건 그냥 풀어도 되겠네. 밑에 거는 x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3. 그런데 얘가 음의 정수가 2개래. 그러면 요거부터 이제 수직선에다가 그릴 건데, 여기가 3이야.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 그 다음 0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가겠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떨어져.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이 밑에 거를 수직선에다 표시하면 색칠하고 작거나 같다. 얘는 색칠하고 크거나 같다야. 이렇게. 여기가 뭔데? 여기가 뭐야? 2분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보다 5는 요거보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되는 거지. 그런데 정수가, 음의 정수가 2개만이라 그랬으니까, 음의 정수가 2개만 되려면 요거랑 2개여야 돼. 그럼 얘는 되면 돼, 안 돼? 얘는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답은 어디 있어야 돼? 이씨, 꼬붕이야? 꼬붕? 이렇게. 맞아. 맞니? 자, 잘 봐. 여기 색이 칠해져 있지? 여기 칠해진 이 색이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2가 답이 돼, 안 돼? 되잖아. 그러면 음의 정수가 2개인 게 되지. 문제의 조건에 맞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일 때도 모든 게 성립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3이면 답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까지 3개니까 여기 들어가면 안 돼. 따라서 선생님 지금 말로 설명했기 때문에 집중 못했으면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이거 사이에 있어야지 음의 정수는 2개. 근데 네가 마이너스 2랑 같을 때도 모든 조건이 만족했으니까 등호 들어가도 되고, 마이너스 3이랑 같을 때는 조건이 성립하지 않았어. 3개였으니까 얘는 들어가면 안 되고, 요게 답이 되는 거지. 이때 A의 범위를 구하라. 아니, 오자마자 멍 때리면 어떡해. 암산 되나 이거? 암산? 암산돼? 야, 너 암산해봐. 마이너스 2분의 1 암산돼? 2분의 1 이런가? 답 맞아? 중요하다. 시험에 나오면 이 문제 나온다. 중요하다. 35번. 자, 이 활용 문제는 숙제도 안 하고, 이 꼴을 판단해 줘야 돼. 문제 유형을 잘 판단해 줘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7대 4, 5대 3 이런 거 있으면 표 그려, 표. 남자, 여자, 여기 작년, 올해. 작년에, 문제 다시 읽어봐. 작년에는 460명 미만이었고 남녀 회원의 비가 7대 4래. 작년에는. 그럼 얘가 7x, 얘는 4x. 비례 상수. 오케이? 그 다음에 새로 가입한 올해에는 같은 수의 남녀 회원이 새로 가입하여 그랬어. 같은 수의 남녀 회원이 새로 가입하여. 그러면 원래 7x인데 플러스 k만큼이 추가됐고, 원래 4x인데 플러스 k만큼의 같은 사람이 추가돼서 그거의 비가 몇 대 몇? 5대 3이다 이거. 답이네. 답이야. 작년에는 더했을 때 몇이 나왔어? 몇이 나왔냐? 460 미만.
올해 새로 가입한 남녀 회원의 수의 합을 구하라. 이걸 y라고 하자. y가 답이네. 아, 2y가 답이네.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2y가 답이야. 계산하면 되지. 밑에 거 계산하면 21x 플러스 3y는 20x 플러스 y. 그래서 x는 2y. x에다가 2y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y 구할 수 있는 거지. y가 답이니까. 뭔가 이상한데? 아, 여기 뭐 있다. 460을 넘었다. 여기 하나 더 있네. 식이 3개가 만들어지네. 아, 이거는 식을 잘 만들면 2개로도 풀 수 있다. 근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있어. 그냥 3개로 만들어. 전체 회원수는 460을 넘었다. 전체 회원수, 올해 전체 회원수는 요거 전부 다지. 몇이야? 11x 플러스 2y는 460을 넘었다. 알겠나? 그래서 x는 2y를 여기에다가도 집어넣고 여기에다가도 집어넣어서 범위를 찾는 거야. x에다 2y 집어넣으면 몇이야? 22y인가? 22y는 460이니까 y는 21점 몇? 11분의 230은 20점 몇이네? 24y. 아, 24y야? 24y야? 22y인데? 이거 11이잖아. 22y야, 22y. 20점 몇이 맞나? 그럼 여기는 x 대신에 2y를 집어넣으면, 야, 여기가 24y네. 24y는 460보다 크다니까 y는 뭐보다 12분의 230, 6분의 115. 6일은 6, 69, 54. 점 몇 이렇게 되네. 따라서 y는 이 사람이니까 19점 몇은 없을 거고 20보다 크거나 같다지. 이제 등호 들어가지. 여기는 20, 여기 이렇게 쓰면 좀 그렇다. 6분의 115보다 19점 얼마보다 크거나 같고 20점 얼마보다 작거나 같으니 따라서 y는 20. 답은 40. 이렇게 풀어야지. 다음 36이요. 36. 아니, 지각하는 놈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7명이나 지각을 했어. 죄송합니다. 아, 우리 반 말고 우리 학원 전체에서 지금 적은 거 아니에요? 이 지각이 7명인데 적은 거야? 보통 2명, 3명 하는데 그 중에 1명이고. 자, 소금물은 7명 지각인데 우리 반이 없어. 잘했어. 아, 너 있지? 네. 3층에. 자, 농도가 소금물은 어떻게 해? 소금물은 어떻게 하냐고. 비커 그려서 하는 거지. 네. 비커 그리면 8% 소금물 300g에 농도가 14%인 소금물을 섞었으니까 더하기지. 14%를 섞었어. 몇 그램 섞었어? 모르네. 몰라. 그랬더니 그 소금물이
몇 퍼센트 이상? 9% 이상 몇 퍼센트 이하? 11% 이하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때 4% 소금물의 양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Xg. 그럼 여기는 농도는 더한다고 뭐 그 값이 나오면 안 돼. 농도는 섞여서 용해된 거니까 그 나오면 안 돼. 근데 얘는 질량이잖아. 300g에다 X를 더해줬으니까 얘는 질량이다. 300 플러스 Xg. 얘도 똑같이 300 플러스 Xg이야. 이때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을 적용을 시키면 소금의 양은 소금물분의 소금 아니 미안 소리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라는 공식을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단 말이야. 어? 맞아? 용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용액. 용액은 용질 플러스 용매.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나? 중학교 때 배웠는데요. 이거 중학교 때 배워 이거를? 초등학교 때 그럼 농도는 어떻게 구해? 초등학교 때도 농도 나올 텐데 안 나오나? 어쨌든 배웠으니까 과학 시간에. 그러니까 소금의 양을 구하는 거야 이제. 소금의 양을 구하면 여기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거 나왔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여기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양변에 세 변에 100을 곱해줘. 그럼 이거 이렇게 없어져. 100을 곱해주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비커를 이렇게 그려놓고 농도와 소금물의 양을 곱하면 식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냥 비커 그려놓고 위아래 곱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식이 완성이 된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 답입니다. 계산도 해줘야 돼. 계산해줘야 돼. 2700 플러스 9x는 2400 플러스 14x. 그 다음 2400 플러스 14x는 3300 플러스 11x. 그러면 위에 거 정리하면 x는 60. 아우 씨 맞냐? 네. 맞아? 네. 확실해? 네. 밑에 거는 x는 90 아닌가? 30? 아니 몇이야? 30은 말이 안 되지. 300 아니에요? 300?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러면? (300이네) 답이야. 따라서 x는 60보다 크거나 같고 300보다 작거나 같다. 답 맞냐 이거? 아니 답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나와? 그냥 맞는 걸로. (36번) 43번 이 문제는 절대값이 하나가 있잖아. 그리고 절대값 밖에 문자가 있어. 절대값 밖에 문자가 없을 때는 큰큰 작작 사이값으로 하면 돼. 근데 절대값 밖에 이렇게 문자가 있을 때는 너 그거 하나 틀린 거 몇 번이야? 그거 왜 질문 안 했어? 아유, 고쳤어요. 고쳤어? 어? 한 문제
절대값이 하나고 밖에 문자가 있을 때는 니네 이거 선생님 풀이 해주면 이걸 다시 적는 거를 하나? 수상한데? 4-x가 그때는 얘가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클 때와 두 번째 절대값 안에 있는 얘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문제 푼다. 얘가 0보다 크면 4-x는 12-x는 거고, 얘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x 부등호 방향이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지. 크다.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써주는 거고, 요거 정리하면 사라지네. 4는 그럼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거야. 그럼 답이 뭐가 되는 거야? 이 범위에서는 참입니다. 그럼 이 범위가 답이 돼야 되는 거야.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알겠어? 이거 뭐 문자 사라진다고 그냥 버리면 안 돼. 방정식에서는 문자가 딱 사람 연립방정식에서 이런 게 나오면 문자가 딱 사라지면 그냥 버렸는데,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이잖아. 방정식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지만 부등식에서는 얘가 답으로 내려와야 돼. 여기는 x는 8보다, 그럼 이게 답이 아니라 이 범위에서는 8보다 작다가 답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뭐가 돼? x는 8보다 작고 4보다 크다가 답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최종 답은 또는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고, 최종 답, 이게 최종 답인데 얘는 수직선에 그려서 생각해 줘야 된다. 수직선에 그려. 8보다 작고, 그려 머릿속으로. 8보다 작고 4보다 크다. 4와 8 사이 이렇게 돼 있는데 4보다 색칠하고 작거나 같다 다 돼 있어. 그리고 또는이니까 답은 전체 뭐가 되는 거야? x는 8보다 작다가 답이 되는 거야. 알겠나? 자신 없으면 수직선에다 그려갖고 쓰면 되는 거야. 답은 전체 다 또는이니까. 이 또는이 제일 중요하다 이 문제에서. 다시 연습하세요. 다시 연습해라. 이거는 쉬운 문제로 한 번, 어려운 문제로 한 번, 두 문제 나온다. 끝났어? 45번까지? 다음 45분 쉬었다 합시다. 다음 이거의 해를 구하여라. 절대값이 두 개가 있잖아. 절대값이 두 개가 있으니까 범위를 세 개로 나눠줘야 돼. 절대값이 하나가 있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두 개로 나눠. 절대값이 두 개니까 범위를 세 개로 나눠줘. 그 범위는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거를 0으로 두는 x의 값, 0과 2를 기준으로, 0과 2 사이에서는 얘네들의 부호가 똑같아. 0과 2 사이에서는 얘가 양수면 0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얘는 양수야. 0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얘는 음수야.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어떤 수는 어떤 수가 들어가든 x에다가 얘는 부호가 항상 똑같이 나온다. 0보다 큰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얘는 양수야. 얘도 양수고. 2보다 0보다 작은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얘도 음수, 얘도 음수. 즉 부등호가 음수, 양수가 여기서는 바뀌질 않아. 여기서도 바뀌지 않아. 항상 일정해. 여기서도 지네들이 항상 일정해. 그래서 바뀌는 그 구간인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 얘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문제를 푼다. 요거 보면 요 문제는 특히나 이 문제는 유튜브들을 보면 이거 1초에 푸는 문제, 뭐 이거 3초에 푸는 문제, 그냥 한 방에 푸는 문제, 뭐 이런 소리들 정말 많이 하는 선생님들 진짜 많아. 지금 뒤져봐도, 그냥 뒤져도 한 10개는 나와. 한 10개는. 그렇게 풀지 마. 제발 부탁이니까. 그거는
보지도 말자. 알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얘는 정석적인 풀이법하고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풀이법 두 개로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뭐 이상한 풀이법 뭐 가운데 거를 잡아갖고 그거보다 클 때 작을 때만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런 문제는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뚝딱뚝딱 풀 수 있는 문제는 안 나와. 자 보자. 그래서 얘는 세 가지 범위로 나눠야 돼. 여기 0, 여기 2. 그래서 x가 작은 것보다 작을 때 이 범위를 나눌 줄 알아야 돼. 정확하게. x는 0과 2 사이. 세 번째는 x가 큰 것보다 클 때 등호는 크다에 집어넣는다 여기다. 그러면 여기 2가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게 여기다 넣고 여기 중복되지 않게 여기는 넣지 않고. 오케이? 이거 방정식일 때도 했으니까 많이 했잖아 이거 지금.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 너도 음수니까 절대값 밖으로 나왔을 때 마이너스가 붙고 얘도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다. 그래서 얘 계산하면 x는 부동호가 바뀌고 마이너스 1. 그리고 너네들이 공통인 답이니까 요 1번 문제의 1번 경우에서의 답은 0보다 작고 이거보다 작다니까 공통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사이에서는 0과 2 사이에서는 얘는 양수 얘는 음수니까 양수는 그대로 오고 음수는 부호가 바뀌어서 나려. 없어지고 2는 4보다 크다니까 이 범위에서는 해가 없다가 답이다. 해가 없다가 답이야. 이게 답인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이걸 서술형으로 혹시 쓰게 되면은 이렇게 이거 해가 없다를 써줘야 되는 거야. 그게 답인 거야. 고등학교 어디 갈지 모르니까 서술형 숭신 같은 데 가면 서술형 다 채점 다 하니까 정확하게 해줘야 돼. 이거 2보다 크면 여기 x 얘도 양수 이렇게. 그래서 x는 몇보다? 3보다. 그럼 이 범위에서 이게 답이니까 답은 뭐가 돼? 2보다 크고 동시에 3보다도 큰 거.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고 이 맨 밑에 있는 이놈은 또는으로 답이 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 뭐라고 써야 돼? 따라서 답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해가 없거나 아니면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답이다. 해가 없다는 답을 안 써도 된다. 그래서 B는 AB의 곱은 마이너스 3.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넘어갈게요. 이거 많이 했으니까 됐지. 그래프 식 써서 푸는 거는 할 줄 알고,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거. 그래프는 이게 방정식에서는 연립 방정식에서의 이 절대값이 있는 것들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요령이 꼭 필요한데 이 부등식에서는 더 절실하다. 더 확실해. 그러니까 부등식에서는 더 확실하게 풀어야 돼. 자, 그래프는 어떻게 푸냐면 얘가 0일 때, 얘 0일 때 x의 값 0이고 얘 0일 때 x의 값 2야. 그러면 여기가 0이야. 얘가 0. 아이씨. 이게 0. 여기가 2. 그래서 이 전체에다가 요거하고 요 부등식에서 요 왼쪽하고 오른쪽에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4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알겠어? 집중들 해. 집중들. 그러면 얘의 그래프는 요거는 x가 0일 때 이 y의 값은 몇이야? x에다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2가 나오네. x가 0일 때 y의 값은 2야. 자, 요거 x에다 2 집어넣으면 y의 값은 몇이야? 2네. 얘도 2고 얘도 2야. 됐어? 그리고 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인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둘 다 양수면. 그러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면 당연히 위로 볼록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
직선이니까 꺾이겠지. 이렇게 스무스하게 안 가고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져. 이해되나? 근데 위로 볼록으로는 그래프 그리지 말자. 왜냐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곱해줘서 아래로 볼록을 바꿔주고 부등호 방향을 바꿔서 문제 풀면 되니까.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양수가 하나가 음수면 꼴을 판단할 수가 없다. 그때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 그때는 그래프를 좀 세세하게 그려줘야 돼. 대충 그릴 수가 없어. 근데 얘는 다 양수니까 얘는 그냥 아래로 볼록 형태의 꺾인 그래프가 형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나? 그러면 4보다 크다야. 아, 그럼 4가 y는 4지 이거. y는 4기 때문에 y는 4야. 4보다 크다니까 이 y는 4가 어디 있어? 아, 여기가 2잖아. 여기 2니까 4는 이쯤에 있겠네. 그지? 4보다 크다니까 답은 뭐야? 4보다 크다니까 얘가 답인 거야. 이 색칠된 얘네들이 답인 거야. 그러면 이게 답이니까 요 점보다 어디일 때? 작을 때 하고 요 x의 값이 여기일 때보다 클 때가 답이 되는 거야. x의 값이 여기일 때는 요 그래프가 뭐가 되는데? 아, 0보다 작다니까. 0보다 작을 때 요 그래프 y는 0보다 작으니까 음수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얘는 2보다 클 때잖아. 2보다 클 때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 그럼 뭐가 돼? 이때는 y가 2x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냥 넣으면 돼. y에다가 y가 4일 때에 x의 값을 구하라 하잖아. y가 4일 때에 x의 값. 끝인 거지. 끝인 거야. 따라서 y가 4일 때는 y가 4일 때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 있으니까 여기 등호 있으니까 여기 등호 있는 거고, 당연히 뭐 그거는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얘는 y에다 4 집어넣으면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인 거야. 이렇게 그래프로도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된다. 49번 그래프는 절대값이 두 개긴 한데, 요 문제는 이렇게 절대값이 벌어져 있는 두 개가 아니라 절대값 속에 절대값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계산 방법이 되게 복잡하다. 계산 방법이 복잡하니까 우리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각설하고 다 치우고 큰큰 작작 사이값으로 바깥쪽 절대값을 제거시켜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거 하나로 봐. 요거를 하나로 봐. 이거의 절대값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는 뭐가 돼? 2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로 치환한다는 느낌으로 절대값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거는 사이값. 여기 뭐? 여기는 이렇게 사이값. 그리고 1 넘어가면 x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 절대값은 어떻게 표현해 주면 돼? 요거는 뭐 얘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이렇게 하면 돼. 하면 되는데, 요거 대충 수직선 그려봐. 대충 수직선 그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야. 야, 여기서부터 여기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수들을 절대값을 씌운 거야. 이 안에서 절대값을 씌운 거야. 그럼 어디로 가겠어?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웠더니 요 안에 들어갔다고. 여기 있는 수를 절대값 씌웠다라는 게 아니라 절대값을 씌웠더니 요 안에 들어갔대. 그러면 생각을 해봐봐. 여기에는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여기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 음수니까. 절대값은 음수니까 여긴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 여기에만 들어갔네. 아, 넌 버려도 되겠네. 0이야. 됐지? 그리고 어떤 수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 0과 3 사이에 들어가겠냐 이거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일 때 여기 있는 것도 절대값을 씌우면 이 안으로 들어가겠네. 그럼 답은 x-3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일 거야 라고 추론을 해내는 거야.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절대값이. 그럼 절대값이니까 음수는 될 수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네. 근데 절대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여기에서부터 여기 있는 것도 절대값은 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너도 답이 되는 거지.
답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렇게. 그래서 x는 6부터 0까지가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은 7개. 6개가 아니라 7개. 네. 요거는 특이한 유형이니까 잘 기억해두고 50번도 어렵지가 않다. 어렵지 않으니까 50번 잘 확인하고 차근차근 풀어. 지금 여기는 해가 존재하는 놈들의 절대값 2개 표시하는 건데 이 뒤에 해가 없을 때 요런 것들 해가 없을 때 또는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절대값이 2개 돼 있는 것들이 있어. 그럴 때는 그래프가 훨씬 편하다. 절대값이 2개가 없네. 이 2차 부등식이 있나? 아닌데? 이상하네. 자, 봅시다. 이거에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해가 모든 실수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갑시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 3x-5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는 이거 할 필요 없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 절대값이 하나고 절대값 밖에 문자가 없지? x가 없지? 어허이. 그래서 3x-5의 절대값은 크다 a-2. 밖에 x가 없으니까 큰큰 작작 사이값 하면 된다고. 네. 3x-5는 a-2보다 크다. 또는 3x-5는 -a 플러스 2보다 작다. 알겠어? 근데 여기 모순이 발생해야지. 어떤 모순이 발생하니? 이렇게 풀면 얘가 더 큰지 알 수가 없다 이 문제 지금. 그치? 어떤 게 더 커? 모르지? a가 마이너스 100이면 얘가 더 작은 거고 얘가 더 큰 거잖아. a가 1이면 얘가 더 크고, 아니네, a가 5면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잖아. 그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지금 어떤 게 더 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가 없는 거야. 확인되지? 그래서 이 문제는 안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 x가 3x-5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3x-5가 0보다 작을 때. 절대값이 2개 있건 3개 있건 3개 있는 문제가 심화에서도 나오기는 해. 풀이법이 다르질 않아. 똑같아. 그러니까 2개 있건 3개 있건 1개 있건 원리 원칙대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어떤 다른 이런 꼴은 조금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한다라는 걸 세분화 시켜서도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 네. 여러 번 할 거니까 앞으로도 자, 기억합시다. 이거는 양수니까 3x-5 플러스 2는 a. 그래서 x는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고 3분의 a 플러스 3 되는 거고, 너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5 플러스 2는 a. x는 부동호 방향이 바뀌고 a 마이너스 7 나누기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부동호가 바뀌고. 오케이? 해가 모든 실수여야 돼. 야, 이놈과 이놈은 그리고야 또는이야? 또는이지.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나눴으면 항상 이 사이에서는 또는이 나와야 돼. 그럼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봐봐,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만약에 이게 그리고라면 해는 여기야. 또는이라면 모든 실수가 해가 되겠지. 알겠나? 만약에 얘가 그리고라면 해는 없다가 되겠지. 또는이라면 여기와 여기와 여기가 또는 해가 되겠지. 그지? 그럼 얘는 또는이고 해가 모든 실수여야 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3분의 a 플러스 3이, 여기에는 마이너스 3분의 a 마이너스 7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어? 알겠나? 네.
색 안 칠해지지. 답은 3분의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3분의 a 마이너스 7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돼. 같으면 돼, 안 돼? 같으면 여기는 다 답인데 요 숫자는 답이 아니지. 그럼 모든 실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같으면 안 돼. 네. 등호 들어가면 안 돼.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그냥 3 곱해주면 a 플러스 3은 마이너스 a 플러스 7 되는 거고 a는 2보다 작다.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이렇게 경우의 수 나누는 경우는 무조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꼼수 같은 거 갖다 풀면 이런 문제들은 답이 안 나와. 이게 마지막인가? 그래프 그려서 푸는 문제, 푸는 방법도 봅시다. 캡처했냐 방금? 아니요. 방금 한 거 같은데. 했네. 난리가 나네, 난리가 나. 자, 그래프를 그릴 거야. y는 절대값 3x-5인 그래프를 그릴 거야. 절대값 3x-5. 야, y는 3x-5의 제곱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몇이야? 3분의 5. 뭐라고? 3분의 5. 꼭지점의 좌표 몇이야? 3분의 5, 2잖아. 꼭지점의 좌표 3분의 5, 2.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래프 이렇게. 끝. 그지? 그럼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몇이야? 3분의 5, 2. 3분의 5, 2. 그리고 절대값이니까 2차니까 스무스하게 그려졌는데 절대값이니까 끝. 알겠어?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 플러스 2 뭐 이런 거는 좀 저쪽 어차피 상수니까 이거 이쪽으로 넘기고 요거만 그래프 그릴 거야.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야? 3분의 5 0이 되겠지? 그럼 그래프는 3분의 5 0인 거야. 여기가 3분의 5 0. 그래프는 당연히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좌우 대칭이야. 이게 그려져. 이게 그리고 또 하나의 그래프는 뭐니? y는 또 하나의 그래프. 요거 하나 그렸어. 또 하나의 그래프는 a-2라는 그래프가 있지? 요건 상수지? 상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상수니까 이렇게 이게 그려진다고. 그럼 얘가 뭔데? y는 a-2라는 그래프야. 이런 그래프야. 오케이? 근데 누가 더 커야 된대? 누가 더 커야 된대? 네가 더 커야 된대. 언제? 모든 실수에서 항상 네가 더 커야 된대. 그러면 너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으면 항상 커야 되는데 여기는 작은 부분이 생기지? 안 되잖아. 그럼 어디 있어야 돼? 이것보다 이 파란 선이 더 아래에 있어야 되지? 끝났어. 답이야. a-2가 뭐보다? 0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야. 끝. 훨씬 간단하지, 그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이게 왜 꺾이는 그래프가 그려지냐? 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 그건 뭐냐면 얘가 0보다 클 때는 3x-5라는 그래프가 그려지고 얘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라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잖아. 그래서 여기보다 클 때는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원래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0보다 클 때 이거보다 클 때니까 이거만 그리고 원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거보다 작을 때만 그려야 되니까 이거만 그려서 두 개 합쳐서 이런 그래프. 얼마든지 그래프가 어떻게 복잡하게 그려져도 그릴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는 요 방금 선생님이 요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 큰 쪽만 남기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0보다 작을 때면 얘가 음수라면 그때는 이런 그래프만 남기는 거야 라고 설명했지만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 중에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 중에 요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야. 어떻게냐면 절대값이 있어. 그러면 그냥 y는 이게 2차 함수건 3차 함수건 똑같아. y는 3x-5를 그려. 그리고 거기에 절대값이 전체가 씌워졌다면 y는 3x-5라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을 접어 올리면 돼. 그럼 모든 그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만약에 그래프가 3차 함수인 그래프야. 그러면 3차 함수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2학년 2학기 때 미분을 해야 배울 수 있어. 그럼 이거에 절대값이 씌워졌어. 3차 함수의 절대값이 y는 절대값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절대값이 그려졌어. 그럼 문제는 어떻게 푸냐? 절대값 밑에 있는 것을 접어 올리면 답인 거야. 밑에 있는 걸 접어 올리면 그래프는 끝나는 거야. 밑에 있는 걸 지우고 접어 올리면 돼. 이렇게. 알겠지? 1차 함수니까 더 직관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 이렇게. 걔가 모든 실수에서 항상 저 그래프는 저 V자 그래프는 파란색 a-2보다 더 위쪽에 있어야 돼. 그럼 a-2는 이 꼭지점보다 최소값보다 더 밑에 있어야 된대. 그게 답. 끝. 그렇다고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클 때 수식으로 써서 하는 걸 안 하면 안 돼. 시험에 네모넣기로 나온다니까. 안 하면 안 돼. 그것도 할 줄 알아야 돼. 그거 연습해갖고 오고, 걔네들은 복잡하니까 그건 꼭 연습을 해갖고 오고. 만약에 얘가 그래프를 그려서 절대값을 그래프를 그려서 만약에 얘를 문제를 푼다면 얘만 그리면 얘는 이렇게 꺾인 그래프가 될 거야. 어디에서? 마이너스 k에서. 그리고 파란색으로 얘를 그래프로 그린다면 얘는 x만 변수고 k는 상수야. 그냥 숫자 대신해서 쓴 거야. 그래서 얘는 숫자야. 즉 이렇게 가로축 x축하고 평행하게 그려질 거야. 얘가 k제곱 마이너스 3k인 거야. 그런데 빨간색이 더 작은 쪽에 있어야 된대. 빨간색이 더 작은 쪽에 있어야 된대. 파란색이 더 위쪽에 있어야 된대. 파란색이 더 위쪽에 있어야 돼. 빨간색이 더 작은 거. 그러면 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오케이? 그런데 그런 값이 딱 하나만 있어야 된대. 그럼 이 파란색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딱 여기 딱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 요 값 하나만 있는 거잖아. 확인이 되니?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거야? k제곱 마이너스 3k가 몇일 때 오직 한 개의 해를 갖는 거야? 0일 때 오직 한 개의 해를 가지니까 k는 0 또는 k는 3.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상문제고 문제가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면 부등식에서는 특히 훨씬 유리하다. k는 3만 답이 되는 거고 k에다 3 집어넣어서 해를 구하면 되겠지. 네. 야, 9문제가 숙제야 지금까지. 9문제. 이거 지난번에 내가 그 설명할 때도 설명 막 엄청 복잡하고 길게 막 설명을 했어. 이거 이럴 때는 이렇게 풀고 막 근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막 설명했는데 다음 시간에 질문이 또 나왔었거든 그때. 그래서 오늘은 그런 설명 안 하려고. 그냥 오늘은 그냥 직관적으로 이 파란색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야? GX 그래프고 빨간색은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색깔을 구분해서 하는 느낌으로 색깔펜을 쓸 수 없으니까 이거는 GX야.
근데 누가 더 큰 거야? 두 개의 곱이 0보다 작은 거야. 두 개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거는 fx와 gx의 부호가 어떻다라는 거야? 다르다. 끝이야. 답이야. 답이야. 부호가 달라지는 거는 x축과 만나는 요점에서 부호가 달라지지. 요점에서 부호가 달라진다고. 알겠어? 요 x축과 만나는 요점에서 부호가 달라집니다. 여기는 볼 필요가 없어. 여기는 부호가 같아지니까 x축과 만나는 요점에서 부호가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는 f와 g에서 여기는 f가 빨간색 양수, 파란색 음수, 여기는 빨간색 음수, 파란색 양수, 여기는 빨간색 양수, 파란색 양수, 여기는 빨간색 양수, 파란색 음수. 근데 부호가 다른 거. 그러면 답은 여기가 답이야. 즉 b보다, 여기 b야, 이 b야, b보다 작을 때하고 d보다 클 때가 답이 되는 거야. b보다 작을 때, d보다 클 때. 뭐 답이 없네. 답이 없다. 5번 아니에요. 5번이 답이야? 등호가 안 들어가는구나.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A일 때는 안 돼. D일 때도 안 돼. C일 때도 안 돼. 그러니까 5번이 답이 되겠지. 오케이? 다 그래프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다시 질문하고. 네. 4번 보자. 이건 그냥 푸는 거야. 그냥 뭐야 이게 뭐 절대값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정식 푸는 거지 뭐. 그냥 풀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은 0보다 작다. 무조건 는 0으로 만드는 건 기본이야. 이거 아직도 이거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는데. x 플러스 마이너스 6 3 18 6 3 18 맞지? x 플러스 3 이렇게 알겠나? 네. 그러면 답은 수직선을 그리고 얘를 그래프로 그려.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6일 거야. 근데 0보다 작은 거야. 0은 뭐야? 내가 많이 얘기했잖아. 0은 뭐야? x축. 항상 0은 x축이야. 그래프에서 이 전체 는 0은 x축이야. 그냥 0이 아니라 는 0은 x축. x축보다 작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여기서부터 여기 언제부터? 마이너스 3부터 6까지가 답. 그래서 큰 작작 사이값이 여기에서부터 나왔던 거야. 그걸 끌어다가 앞에서 사용을 한 거야. 큰 작작 사이값. 오케이. 작다면 그래서 사이값인 거야. 크다면 그래서 큰 것보다 크다, 작은 것보다 작다였던 거야. 그래서 근데 아까 우리 절대값 그래프 그릴 때도 큰 작작 사이값으로 하라 그랬잖아. 근데 절대값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 그랬어? 꼭지점 찾아서 이렇게 뾰족하게 그리는 거야. 그래서 큰 작작 사이값이 똑같이 그려지. 절대값일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이제 큰 작작 사이값은 다시는 얘기 안 할 거야. 이렇게 풀면 됩니다. 정수의 개수 몇 개야? 8개. 자, 절대값이 있고 절대값 밖에 x가 있지? 미지수가 절대값 안에 있는 미지수가 절대값 밖에도 있지? 이거는 꼼수가 전혀 없어. 이건 그냥 문제 푸는 거야. 얘는 그래프를 그려서도 못 풀어. 그래프 그리면 더 복잡해. 얘가 이렇게 있고 얘는 꺾인 그래프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비교해서 얘가 더 작은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큰 어떻게 안 돼. 얘는 그냥 푸는 거야. 알겠지? 그냥 풉니다. 자, 첫 번째 뭐를 기준으로 구분을 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x-2가 0보다 클 때, 두 번째 x-2가 0보다 작을 때. 등호는
아무데나 붙여도 되는데 그냥 크다에다가 붙이자. x는 그래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x는 2보다 작다. 아직 푹 자고 일어나갖고 쌩쌩하네. 아니 푹 못 잤어요 쌤. 10시까지 잤으면 푹 잔 거지. 그럼 몇 시에 일어났어? 8시요. 8시? 졸려 엄청? 죽겠어 지금? 자. 엎드려 자. 나머지는 다 쌩쌩한데. 자, 0보다 클 때야. 0보다 클 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0보다 클 때니까 2x 마이너스 4. 얘는 0보다 작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그 다음 계산은 그냥 하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니까 암산 작다. 사이값 x는 0과 4 사이인데 요거 두 개가 공통으로 만족하는 거 답은 2보다 크거나 같고 x는 4보다 작다. 상호 너한테 이거 많이 어려울 수 있다. 너는 앞에 게 안 돼 있어서 많이 어려울 수 있어. 질문해. 카톡 질문해. 저씨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8는 8 하니까 x는 큰큰 작작 사이 값으로 2루트 2 여기는 마이너스 2루트 2 됐지? 이 범위에서 얘가 답인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크고 x는 2보다 작다가 답인 거야. 그리고 이 맨 밑에는 또는이어야 되니까 진짜 최종 답은 그래프 그려. 머릿속으로 그려. 이거보다 크고 2까지 갔다가 2에서 색칠하고 4까지 색칠하고 4까지 가니까 답은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크고 x는 4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네. 이렇게 알파 베타의 곱을 구하라. 쉽진 않을 겁니다. 자, 요거 봐봐. 잠깐만. 요거 힌트 그냥 훑고 넘어가자. 요거는 x가 안에 있고 밖에 x가 없으니까 큰큰 작작 사이값. 뭐야? 큰큰 작작이야, 사이값이야. 큰큰 작작. 큰큰 작작. 크다니까 큰큰 작작이라고. 큰큰 작작. x제곱 마이너스 3은 6보다 또는 x제곱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보다. 이 답이라고 이게. 알겠어? 이거는 되게 시끄럽네. 이거는 풀면 돼. x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알겠어? 그런데 얘는 그거보다 조금 더 요령이 있는 게 뭐냐면 절대값 x를 t로 치환해. 그러면 절대값 x를 t로 치환하면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x의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x의 제곱은 t제곱이라고 써도 되는 거야.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6은 이렇게 풀 수 있어. 이렇게 풀어서 t의 값을 찾아. 이해돼? 됐어? t의 값이 뭔데? 6과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그때 t가 뭐야? 절대값 x잖아. 아까 했었지 요거. 절대값 x가 이거 사이면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0 여기 6인데 절대값 x면 여긴 올 수가 없어. 이 0보다야. 등호 들어가지? 0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 안에 절대값 x가 0과 6 사이에 있으면 마이너스 6과 6 사이에 있어야 되네. 그게 답인 거지. 요령껏. 다음. 자, 이게 방정식이야. 이게 방정식이야, 부등식이야? 부등식인데 이걸 방정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가 등호라면 해가 뭐가 되겠어? x는 3분의 1 또는 x는 2분의 1. 오케이? 그러면 2차 방정식
이거의 근이 3분의 1과 2분의 1이다. 그럼 언제 문제야? 중학교 3학년 거 문제야. 3학년 1학기 거 그냥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그지? 그 근과 계수 그냥 풀면 돼. 뭐라는 거야? 근과 계수 풀면 돼. 근과 계수야. 아, 얘의 근이 이거랑 이거랑 나왔으니까 근과 계수. 하나만 조심하면 돼. 뭐? 작다니까 사이값이 나와야 돼. 작다라서 사이값이 나왔어. 그럼 그냥 정상. 근데 작단데 큰 작작이 나왔어. 그럼 비정상. 그럼 A가 음수라는 소리야. 그때는. 아무튼 얘는 그대로 작다고 순조롭게 가니까 두근의 합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근과 계수 쓰는 거야. 두근의 곱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근과 계수 A분의 1. 따라서 A는 6. B는 A가 6이니까 6 곱해주면 마이너스 6 곱해주면 마이너스 5. 오케이. 아이씨. 요건 쉬운 유형이니까 알 거라 보고 뭐 이런 거 이런 문제 무슨 소리야? 방정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F1은 마이너스 6이고 F1은 마이너스 6이래. 근데 fx는 0의 해가 이거래. 마이너스 5와 1의 방정식이라면 그러면 fx는 뭐인 거야? a의 최고차의 계수 a의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 뭐라고?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헷갈리면 그냥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돼 그냥. 그지? 근데 최고차의 계수 정해주는 것만 잊지 마. 요거 구하라고 어떤 정보가 주어졌어? 이거 주어졌잖아. x에다 1 집어넣으면 y가 마이너스 6 나온다라는 거. 풀면 되겠죠. 얘도 어렵지 않다. 근데 이것도 지난번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 막 복잡하게 설명했어. 원리 원칙을 다 설명을 했었어. 근데 어렵지? 어려웠을 거야.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모르겠어 그러면. 그럼 모르겠고 우리가 머릿속에 뭐만 기억할 거냐면 fx라는 그래프하고 식하고 f2x-1이라는 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식이야. fx가 이렇게 그려지면 f2x-1이라는 그래프는 다른 데다가 그려지는 거야. 완전히 다른 식이야. 그거만 구분해라. 그러면 x축이 있고 이게 fx야. f2x-1은 뭐 예를 들어서 이거야. 그럼 얘의 근은 이거고 얘의 근은 이거니까 완전히 다른 식이고 해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것만 집어넣으면 돼 머릿속에다. 그러면 이거의 해가 이거니까 여기에다가 3 집어넣으면 방정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등호 fx는 0일 때 x는 3 또는 x는 8이잖아.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라는 말이잖아. 여기다 8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라는 말이겠지. 이해돼? 그러면 F3은 0인 거야. 맞습니까? 이해돼? 근데 X에다 여기 서로 다른 식이야. 완전히 다른 식이니까 색깔을 바꿔서 그럼 여기에다가 X에다가 한번 2 집어넣어봐. 2 집어넣으면 이거 몇이 돼? 3 되지? F3은 0이라는 거는 아까 가르쳐줬잖아. 오케이? 그럼 얘의 근은 뭐가 되는 거야? 2가 답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8이 되려면 F 8이 0이야. 그럼 얘가 8이 되려면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 2분의 9? 2분의 9 집어넣으면 돼. 그럼 얘가 8 되면서 F8 F8은 0 F8은 0 맞아. 그러면 답은 8인 거야. 2분의 9? 2분의 9인 거야. 이렇게. 답은 이거랑 이거 두 개가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거를 정리를 한번 할게. 자, 얘의 근이 뭐라고? 이거의 근, 요거의 근을 잘 문제에다 정리를 해놔. x는 3 또는 x는 8이 근이야. 얘의 근은 뭐야? x1, x2가 근이야. 중요하다. x1, x2 니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x1, x2로 꼭 정해놔. 이거는 근이 나와 있으면 3, 8 쓰는 거고 안 나와 있으면 알파, 베타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2x1 마이너스 1이 3일 때 알파일 때 그리고 2x1 2
마이너스 1이 근이니까 근 여기다 대입한 거 걔가 8일 때. 오케이? 그럼 x1은 얼마야? 2. x2는 얼마야? 2분의 9. 답인 거지. x1, x2가 근이니까. 근데 작다야? 큰 작작이야? 사이값이야? 사이가. 사이값이니까 답은 2와 2분의 9가 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됐죠? 할 수 있겠지? 최고차항의 개수 작다니까 사이값 나왔으니까 A는 양수. 보이지? A는 양수. 여기도 작다니까 A가 양수였으니까 사이값으로 답 쓰면 되는 거야. 다음 몇 개야? 5개. 여기까지 합시다. 19번 8단원 19번